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7 재보선 선거를 전망하면서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해서 흥미있는 인물평을 내놔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진국 교수님,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야권 단일화, 예. 이 문제를 깔끔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지금 관심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5 내지 7% 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쭉 했던 얘기들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측이랄까 그런 평들이 다 맞아 들었거든요. 지금 오세훈, 박영선 후보 간에는 거의 20% 차이가 났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압축이 되겠죠.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 전번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때 한명숙 그 말썽 한명숙 전 하고 그때 이제 대결했을 때 2010년이죠. 예, 그때 이 여론조사상에 1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15% 이렇게 났어요. 났는데 나중에 보면 0.6%로 이겼어요. 간발이잖아요. 아주 그때는 그야말로 신승을 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은 여러 가지 수단이 많아요. 조직이 우선 더 광범위하고 조직의 결집도도 더 커요. 왜냐하면 그 뭐 재력도 있고 뭐도 있고 또 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정책적인 수단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야당이 이기는 걸 확실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5%, 7% 정도는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번에는 이길 거다. 이기는데 그렇게 20%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이길 것이다. 이건 이제 되게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2010년도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기울어 있었던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이런 뭐 친이다 친박이다 해가지고 뭐 싸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고 거기다 문재인 정권이 LH 쓰나미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호우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런 거여 폭주를 좀 심판해야 한다. 회초리를 단단히 들여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런 예측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 선거에 분위기가 있어요. 기세도 있고 당의 정당에서는 기세가 있고 이런데 기세가 오를 상황이 있고 기세가 꺾이는 상황이 있고 또 전체 이거 이제 유권자 분위기로 볼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여당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신뢰가 기울어질 때가 있고 그런 추세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오히려 상승할 그게 있는데 당시에는 오세훈 소속의 한나라당이 기울 때지. 시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많이 잃고 이럴 때고 지금은 여당 그러니까 박영선의 민주당이 지금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이렇게 이제 표차가 크게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이, 왜냐하면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욕심을 말하자면 현 정권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기분으로 말하자면 5, 7%가 아니라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월 7일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석권할 경우 과연 깔끔하게 물러나겠느냐.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당대표를 선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더 계속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대론도 나오고 비대위 연장론도 나오는데 김 위원장은 4월 8일에 집으로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본래는 12월까지만 비대위원장 해라 일각에서 그랬잖아요. 당신 뭐한다 비대위원회가 도대체 그렇게 오래 끄는 비대위원회가 됐느냐 이랬을 때 자기가 고집해가지고
이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내가 치른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는 시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주 저 사람이 도대체 당연히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오히려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던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라도 수습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렇죠. 보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4월 이제 그때 이기고 나서도 그때 이긴 그 기세를 타고 계속 눌러 앉아서 자기 정치를 뭔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이제 그 국민에 대해서 이미지도 그렇지만 이제 뭐가 있냐면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권에서 정말 인재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때는 나라도 뭐 이런 게 있을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엔 윤석열이라는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때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계속 눌러 앉으면 이제 망신당하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든 자기 약속대로 나 깔끔하게 나간다. 4월 8일 되면 나는 여기 없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러날 때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8순입니다. 나이가 그럼요. 80. 이제는 새로운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거고, 과거 손학규 전 대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 말년이랄까 이게 참 추하게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혀를 끌고 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사라져가면서 국민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받는데, 그래도 저는 설사 물러났다 하더라도 이제 대선 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재보선이 끝나면은 결국 김종인 같은 지혜를 또 누군가가 모셔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은 자기가 직접 스스로 간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모시러 오면은 그래 그렇게 애가 타니까 내가 한번 나가 볼까? 과거 문재인도 상고철회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도 집에까지 쫓아가서 모셔오다시피 했는데, 자기 야권의 어떤 대권 후보가 되든 간에 김종인의 지혜를 빌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 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략적 측면, 가을쯤 돼서 찬바람 불면 저는 나타날 것 같아요. 정치 전략, 특히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김종인 이분의 노하우도 대단해요. 그다음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그때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 깔끔한 사람이.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히딩크예요. 예. 히딩크가 뭐랬냐면 계속 그때는 명예 서울 시민증 주고 하면서 또 계속 앞으로 여기 더 맡아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양반이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제 그만둬야 된다. 왜? 여기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정말 뒷모습이 깔끔할 때, 그때 자기 말마다 4월 8일 싹 사라져버리면 그 후에도 신뢰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차기에서도 누가 주자고 나서든 지혜를 빌려 주십시오 하고 와서 이제 업소를 하겠지만은 여기 응가주춤 누가 나 안 붙잡아주나 하고 있게 되면 이제 오히려 망신당할 일만 생기는 거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륜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니까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누가 꼭 모시러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런 뜻은 갖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됐죠. 후보는 사퇴했으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에 만나서 당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는데, 판단 미스. 정치인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세를 읽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그걸 못 해갖고 그냥 놓쳐버렸다.
그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그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1월만 해도 그때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 보수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었고 자기는 계속 새정치 이런 걸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너도 똑같은 극우 보수로 몰려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중도 보수가 서로 힘을 합쳤다 이런 이미지를 줬거든. 근데 만약 그때 됐으면 안철수가 극우 보수에 그냥 같이 투항에 가가지고 서울시장만 노린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으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러니까 이번에 져보니까 당신은 뭐 서울시장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 내 말 들었으면 되는데 뭐 그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됐냐 하겠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통찰력과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2011년에도 안철수한테는 별의 순간이 왔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게 그 별의 순간 아닙니까? 그때도 판단 미스로 별의 순간을 놓쳐버렸고 이번의 경우도 다시 뭔가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또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 경선 결과 이후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아직도 대권의 미래론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디스를 했잖아요. 굉장히 더 정권 교체에 자칫하면 방해물 또 될 것이다. 걸림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예 이제 대권은 포기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이미 글렀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이유가 가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마 저 안철수 대표한테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2011년 그때는 확실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우선 확보된 서울시장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돋움 이제 그걸 디딤대를 해가지고 대선에 가야지. 아, 내가 인기가 이렇게 있으니 바로 대선 가도 되겠다 해서 그냥 최고로 5%가까지밖에 안 나왔던 박원순 전 시장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대가 열린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 그때는 정말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1월에 안 들어갔다는 것보다도 오세훈 지금 후보죠.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당신만 들어오면 나는 안 나가겠다 해서 그게 기회야. 그때 그 명분이 되거든. 명분이 되니까 그때 딱 들어갔으면 오세훈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대선 이제 겨냥하고 했으면 딱 모양새가 됐을 텐데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명분에 치우쳐가지고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현실적 정치 감각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자꾸 들어라니까 그때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당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당원의 뜻을 존중해서 그걸 받들어서 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입당할 것이냐 합당할 것이냐.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3석짜리하고 합당이 되느냐. 그냥 입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과거 YS처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앞으로 과연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갈 거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3지대로는 안 되겠다는 게 이미 판결이 나버렸어요. 국민의당 뭐 3석이든 10석이든 20석이든 그것 가지고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건 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혹시 아직도 대권에 뜻이 있다면 들어가서 싸워야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사실은요, 지금 당을 가졌잖아요. 전에 박원순 시장은 당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박영선 지금 후보지 하고 그때 단일화를 하고 난데 후에 민주당에 입당하기가 쉬웠다고. 혼자니까. 근데 지금 지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란 당을 갖고 그 당의 당대표니까 그 밑에 따르는 당원이나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걸 입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당대당 통합하자고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래서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만약에 거기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전부가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우리 개별적으로지만은 집단적으로 입당하자 뭐 이런 결심을 해준다면 이제 문제는 괜찮은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경선을 끝나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니까 안철수도 이제 정치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이 정치를 좀 더 유연하게 좀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까지 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뭐 디스한다기보다는 평가가 박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웬만하면은 지도자의 자질이 훌륭했으면은 단일화 이렇게 찬성을 하고 안 대표로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리더로서의 자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했는데 박하게 제가 보더라도 리더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야 하고 그런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참모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왜 그런지에 대한 반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큰 인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사람을 끌어들인 그러니까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문재인하고는 뭐 강요된 무슨 뭐 단일화였던 어쨌든 나중에 자기가 포기해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때 박영선 이제 지금 후보가 그때 이쪽에 문재인 측의 그 협상 대표로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단일화가 되고 났는데 자기가 양보했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서 투표 끝나고 가방 메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끝나고 난데 오세훈 당사에도 방문하고 말이지 해가지고 오세훈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번에 절감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정치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 제3지대니 무슨 극정주의니 이런 걸 가지고는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말이죠. 그러면 좀 끌어안아 주면서 고생했어.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아니 그 점은 얘기했어요. 좀 단일화 결단을 내려주고 그런 흥행을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다. 그런데 여기도 가가지고는 서로 말도 안 했다네. 악수만 사가고 난 뒤에. 그런 거 보면 뒤끝이 요즘 흔한 말로 뒤끝이 장렬한다더니 김종인 대표 뒤끝도.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는 편이에요. 좀 거리를 두면서 얘기는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또 가까운 척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여권에서 보나마나 윤석열 그거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 둘이 뭐 국민의힘하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들을 자꾸 제기하니까 그런 면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무 감각이 대단하다. 안철수는 별의 순간을 못 잡았지만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에 안철수 그 기회를 자기가 차버렸잖아.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딱 자기가 물러서야 될 그런 아주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놓고 나갔거든.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다만요. 왜 검찰을 완전히 죽이는 무슨 중수청 만든다고 얘기해서 도저히 내가 여기 앉아서 막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퇴함으로써 왜 나 때문에 이거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사퇴함으로써 이거라도 막겠다는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은 거지. 잡은 건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윤 총장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문기적거리고 버티고 있다면 지금 그때 10% 중반선 뭐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7%까지 떨어졌던 그 지지율이 지금 더 떨어졌을 40%로 지금 올라와 버렸지 그러니까. 그런데 딱 그렇게 결심함으로써 예. 그렇게 된 걸 보면 윤석열 총장 저 사람 자기 입으로는 정무 감각 없다 하지만 정무 감각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은 5월 중순경이면은 윤석열이 뭔가 의사표시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몰려드는 파리떼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패한 이유가 실패한 이유. 이해창 전 총재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파리떼들을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 뭐 좀 된다 하면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갖고 거기에서 정확하니 봐야지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리떼라고 너무 이제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는 좀 너무 자기도 속된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유의 예. 그런 유의 사람들이 뭐 좀 될 만하면 거기다 엄청스레 몰려들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윤석열 당도 벌써 지금 뭐 하나 만든다고 만들어 자기들이 그거 한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주식시장에도 말이죠. 그 핑계대고 누구 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사람 몰려드는 건 얼마나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잘하면 홍장표 같이 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드니까 여기도 이제 바로 그럴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써야죠.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 실패하지. 다 나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허명만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에 말이죠. 옛날 말하자면 백락일고라고 해서 백락이 딱 눈만 한 번 주면 그 말은 천리마가 된다는 거죠. 하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잘 가려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또 옆에 둬야 돼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 아닙니까? 그분하고도 이렇게 친교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보자고 하면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를 만나자고 삼고초려를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아까 고 교수가 걱정했듯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윤석열하고 좀 만나자면 이렇게 되면 그 여당에서 정권 측에서 집중 공격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검찰총장 시절이고 이제는 본인이 딱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이 사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죠, 상황.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저 봐라. 애초부터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윤 총장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너 정치 왜 하고 있냐? 빨리 나가서 정치해. 빨리 나가서 정치해. 계속 밀어내놓고 나가서 정치 낌새를 보니까 너 봐. 정치해. 본래 정치하려고 그랬구만. 이런 식의 말을 만들어낸 데가 정치권이거든. 이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죠. 뭐냐면 그 의논 좀 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 만나자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저는 놀라운 게 또 김형석 교수 만났잖아요. 그것도 아버지하고 뭐 좀 잘 아는 사이에서 만났다는데 김형석 교수 애초에는 안 만나려고 했다가 만났대요. 이 어른도 뭐 정치 쪽에 말려들기 싫어 그랬겠지만 근데 이 어른도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건 걱정이지. 그런데 그걸 보면 윤석열 총장은 확실하게 지금은 정치적으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7 재보선판도 예측을 했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5 내지 7%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총장도 정무 감각이 대단하고 한번 만나자고 한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또 들어맞을지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